꼭 그래도 읽어봐야 할 고전 문학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작가의 책을 이렇게 많이 읽은 거는 아마 하루키밖에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이 책 무조건 한번 읽어봐야겠다 하고 산 책입니다. 뭔가 읽기가 싫더라고 이때까지. 요즘 지하철에 책 읽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반갑더라고요. 여러분 하이. 오늘은 제가 최근에 산 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겠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한 달 전에 산 책들이 있어요. 그거를 소개해 드릴게요. 제가 산 첫 번째 책 소개해 드릴게요. 바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입니다. 얘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두꺼워요. 근데 이게 1권이에요. 그리고 이게 2권인데 얘도 두께가 이 정도 되고, 이게 마지막 3권인데 얘도 이렇게 두께가 이렇게 됩니다. 총 합치면 이렇게. 사실 이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항상 어떤 책을 읽어도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좋은 책을 읽어도 그 안에서 그 작가가 항상 이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. 아니면 소개를 하거나.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짧은 애들용 버전으로는 읽었던 것 같거든요. 근데 사실 기억에 한 개도 안 나요. 그래서 이제 성인이 돼서 필독서라고 하긴 좀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되지? 좀 꼭 그래도 읽어봐야 할 고전 문학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도전하기 위해 샀습니다. 근데 사실 제가 무라카미 하루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1Q84를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었는데 그것도 사실 3권이에요. 3권인데 까라마조프가 형제들보다 더 굵었던 것 같아요. 이 3권 다. 그래서 그것도 정말 재밌어서 길다고 생각이 안 들고 벌써 끝나지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좋아했던 책인데요.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도 아마 너무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서 별로 안 길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제가 산 두 번째 책 소개해드릴게요.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이라는 건데요. 이 책은 김현수 작가님의 장편 소설이에요. 근데 까라마조프가에 비하면 이게 장편인가 싶죠. 너무 짧아 보이는데 이게 페이지는 290페이지 정도 있고, 사실 제가 이 책에 대한 별 정보가 없거든요. 근데 아무래도 어디선가 추천을 받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어디서 제가 추천받았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뭔가 그때 당시에 저거 진짜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장바구니에 넣어놨던 책인 것 같아요. 근데 이 뒤에 어떤 글이 적혀 있는데,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너를 생각하는 것은 나의 일이었다, 이런 게 적혀 있거든요. 이렇게. 근데 이게 뭔가 좀 마음이 아파요. 모든 것은 항상 영상을 찍을 때 빨래를 하게 돼가지고. 근데 저는 항상 조금 아이러니했던 게 제가 뭐를 기대를 안 하면 너무 재밌더라고요. 근데 기대를 하면 좀 못 미칠 때도 있었는데 얘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기 때문에 기대를 하나도 안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. 자,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 책은 바로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입니다. 네, 하루키 소설이죠. 하루키의 첫 작품입니다. 제가 하루키를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제가 하루키 책 읽은 소설을 한번 써봤거든요. 근데 뭐가 있냐면 일단 댄스, 그 다음에 1Q84, 해변의 카프카, 양을 쫓는 모험, 그 다자키 스크루의 순례를 떠나는 어쩌고 그거 있죠. 기사단장 죽이기, 노르웨이의 숲, 1인칭 단수, 태엽 감는 새, 이렇게 소설은 9권을 읽었고요. 에세이는 최근에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, 직업으로서의 소설가, 이렇게 읽었거든요. 근데 하루키는 정말 문체가 너무 간결하고 뭔가 꾸밈이 없어서 너무 잘 읽혀요, 저한테는. 제가 한 작가의 책을 이렇게 많이 읽은 거는 아마 하루키밖에 없을 거예요. 근데 이 첫 작품을 제가 안 읽었더라고요. 그래서 얘를 시작으로 해서 안 읽고 남은 것들을 모조리 다 읽어버릴 생각입니다.
그리고 에세이도 하루키가 은근히 쓴 게 많아서 하나하나 찔끔찔끔씩 읽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이 소설은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. 너무 재밌을 것 같다라는 기대도 당연히 있는데 뭔가 처음에 하루키가 자신의 문체를 찾아가는 그 과정에 대한 노력이 보일 것 같아서, 왜냐면 첫 작품이니까 아직 지금보다는 덜 다듬어진 문체일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느끼고 싶어서 기대되는 것도 있거든요. 아무튼 빨리 읽어보고 싶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네 번째인가요? 네 번째 책은 짠! 이 책입니다. 앙드레 지드의 지상의 양식. 이 책은요, 제가 최근에 박웅현님의 책을 좀 읽었었는데 문장과 순간이라는 책을 되게 재밌게 읽었었어요. 하루 만에 다 읽은 책이었거든요. 근데 그 책에 너무너무 제 마음을 울리는 그런 문구가 계속 나오는데, 그 문구가 전부 다 이 책을 인용한 문구였거든요. 그래서 이 책 무조건 한번 읽어봐야겠다 하고 산 책입니다. 근데 앙드레 지드는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이기도 하고 뭔가 좀 이 책이 되게 특이해요. 지금 요만큼밖에 제가 안 읽었거든요. 문장이 너무 순수하고 아름답고 되게 솔직하고 좋은데 너무 모든 문장들이 그러니까 약간 읽기가 어렵더라고요.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많이는 모르지만 태어날 때부터 집안에 엄청나게 청교도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고 점점 자라면서 신앙에 대한 도덕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압박감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왔다가 아프리카 여행을 가서 그런 게 모조리 깨진 거예요.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하여튼 이런 세상에 대한 사랑이 엄청 가득하게 품어서 다시 돌아와서 이 책을 썼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좀 마음의 휴식을 찾고 싶거나 아니면 너무 여유롭게 책을 읽을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한번 찔끔찔끔씩 읽어보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. 앙드레 지드의 지상의 양식.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이 책입니다. 알랭 드 보통의 불안. 알랭 드 보통은 진짜 유명한 작가잖아요. 근데 제가 뭔가 읽기가 싫더라고, 이때까지. 좀 땡기지도 않고 유명한 책이 있는데도 보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. 근데 어느 날 이 불안이라는 책을 어디선가 접하게 됐는데 저는 이게 소설인 줄 알았는데 소설이 아니고 에세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일상의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이 알려주는 불안을 떨치고 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방법들, 이렇게 돼 있어요. 작가는 어떻게 독자들한테 불안함을 떨치게 조언을 해줄 것인가, 그리고 또 설명이 일상의 철학자라고 쓰여 있는 것도 좀 마음에 들었거든요. 왜냐면 제가 2-3달 전에는 철학책에 빠져 있어서 철학책만 주구장창 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도 좀 자신의 철학이 담겨있는 사람을 좀 더 만나고 싶어 하게 되고, 나 자신도 나만의 가치관이라든지 취향이라든지 그런 철학적 생각을 좀 더 좁혀가고 싶어하고 좀 뾰족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제가 스스로 느꼈거든요. 그래서 뭔가 이 작가이면서도 철학가인 알랭 드 보통은 도대체 불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조언해 줄 것인가, 이게 너무 궁금해서 산 책입니다. 자, 그 다음 책은요, 짠! 이거입니다. 우정도둑, 유지혜 작가님의 에세이인데요. 사실 유지혜 작가님도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하고 젊은 세대들한테도 되게 많이 지지를 받는 그런 작가인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리고 언젠가 별로 안 됐는데 유지혜 작가를 어떻게 인스타로 알게 돼가지고 팔로우를 했거든요. 근데 뭔가 자기만의 색깔이 되게 확고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도 남을 신경 쓰면서 남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직설적으로 전달을 하되 좀 사랑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. 그래서 뭐랄까? 이런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살까? 이것도 궁금해지기도 했고요. 되게 낭만적으로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. 여행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는 거 보면 남들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만족하기 위해서 찍은 사진도 많은 것 같고,
그래서 이분의 책이 이거보다 사실 더 유명한 게 많은데 이게 신간이에요. 무정도도. 그리고 꽤 굵더라고요. 이 정도? 그래서 저는 좀 굵은 책을 좋아하기도 하고, 그리고 신간을 한번 읽어보고 마음에 들면 다른 책들도 한번 읽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게 되었습니다. 자, 여러분, 마지막 책입니다. 바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. 얘도 꽤 두껍죠. 밀란 쿤데라가 쓴 책입니다. 소설이고요. 책은 아주 유명한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이 좀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. 제가 두세 달 전에 철학책만 봤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그때 니체를 되게 좋아하기도 했고 궁금해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지어진 소설이라는 점이 되게 끌렸고요. 그리고 옛날부터 이 책의 제목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. 드디어 읽어보려고 합니다. 근데 이 책을 사고 얼마 안 돼서 제가 지하철에서 이 책을 읽고 있는 분을 발견했거든요. 그래서 좀 뭐랄까, 왜 내가 다 뿌듯하지?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, 요즘 지하철에 책 읽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반갑더라고요. 핸드폰만 보는 풍경이 많잖아요. 근데 그 와중에 책을 읽는 사람이 보이면 뭔가 모르게 동지애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게 좀 느껴지기도 해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렇게나 많은 책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 읽고 또 좋았던 것만 따로 리뷰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제 책 소개는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저랑은 또 다음 브이로그에서 만납시다. 안녕. 여러분도 책 많이 읽으세요. 그리고 저한테 무슨 책 읽었는지 얘기해주세요. 그럼 안녕.